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를 위주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평소 진료 시간에 쫓겨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곳에서 조금씩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항암 치료에 대한 설명 중간중간 제 이야기도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재생 목록의 이름을 항암 치료와 사는 이야기로 붙였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신 설암님의 재생 목록 이름이 사는 이야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재생 목록 이름도 취향 저격입니다. 저는 원래 자기계발서 종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문학 중에서도 소설을 무척 좋아했는데요. 소설 속의 가상세계로 도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의학 외에는 너무 문외한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경제 관련 책을 좀 읽다가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시고 추천하시는 책들을 골라 몇 권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원싱이라는 책을 들고 카페에 왔는데요. 왜 집에서는 책이 잘 안 읽힐까요? 저의 원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환자를 보는 일인 것 같아요. 논문을 읽고 쓰거나 강의를 하는 일도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이고, 특히 논문을 쓰는 일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고 해야 할까요?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저절로 집중이 잘 되는 일은 결국 환자를 보는 일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논문 쓰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말 너무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면 저는 내일이나 모레 외래로 오실 환자들 차트를 정리하고 미리 좀 써놔요. 이제까지의 진료 내역을 복기하며 정리하고, 예를 들어 약을 바꿀지 말지, 바꾼다면 어떤 약을 고려할지 미리 고민을 하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더 좋은 옵션이 있지는 않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일전에 말씀드린 환자들의 대기시간과 외래 직원들의 점심시간, 퇴근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습을 하는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죠. 제가 어떤 일보다 그 작업을 할 때 저절로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걸요. 저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들어주지 못하면 제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그런 성향이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살면서 경험하고 난 후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손해보면서 산다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생각보다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만나는 암 환자분들은 다들 크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어찌 보면 부탁합니다 라고 꼭 말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크고 어려운 부탁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니 저의 성향을 좋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저절로 몰입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기대만큼 부탁이 모두 성사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암을 제가 어떻게 짜잔 하고 기적의 의술로 완치시켜 줄 수가 있나요? 하지만 환자 차트를 정리하면서 복귀하고 미리 그분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저를 몰입시키는 일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방암에서 새로 나온 신약의 임상 결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임상시험 결과의 숫자들, 전에 말씀드린 중앙 생존값 이런 것들요. 이런 건 논문 펴놓고 공부하려고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숫자도 못 외우겠고, 그런데 실존 인물이 저한테 올 거잖아요. 그분 얼굴이 딱 떠오르고 그분과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집 식구들까지 떠오르는 경우도 있죠. 물론 늘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일상이라는 혹은 생계라는 장판으로 접혀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가족 병리 같은 것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암 진단, 생사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 뭘까? 고민하는 일에는 저절로 몰입이 되고 그 구체적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보고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와 행정적인 제도를 알아보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집중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인생의 의미와 성장, 커리어의 가장 근원이 되는 저의 원싱은 바로 환자를 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중앙생존값이라는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치료 성적이라는 표현에 등수라는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의사들이 독한 항암 치료를 권하는 기준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등수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도를 높이려는 제 설명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하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여서 설명드렸듯이 치료 성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암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개념적인 도구로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라는 건 의도와 능력 이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모든 약물이나 의료 행위에는 위험과 이득의 양면이 있고 이득이 위험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만약 각 환자에서 무조건 효과가 반드시 있을 약을 미리 알고, 즉 결과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다면 의사의 일이란 무척 쉬운 것이겠죠. 어떤 수식이 있고 그걸 계산만 하면 된다. 만약 그렇다면 거의 단순 지식 노동처럼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현실 세계에서는 복잡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무래도 이득이 위험을 초과할 것 같아 하는 예상이 드는 선택을 해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하면 독성이 많이 줄어든 약들이 새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선택의 어려움을 조금씩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요즘은 머리 안 빠지는 항암제도 있다던데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가끔 방송에서 기적의 신약처럼 조금은 부풀려진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그 약을 써달라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표적치료제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세포만 딱 알아보고 겨냥해서 죽일 수 있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그런 항암약은 아닐 뿐더러 해당이 되는 표적을 가지고 있는 암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면역항암제 역시 드물지만 과도한 면역 증강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류의 약제들에 비해서는 부작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죠.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타율이 높지는 않은 편이라 면역항암제끼리 혹은 세포독성 항암제나 표적치료제를 섞어서 쓰는 병용요법으로 치료효과 성적을 점점 더 올리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용요법은 경우의 수가 참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에도 수많은 암종에서 여러 가지 조합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랍니다.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임상시험의 약물 조합이 해당 임상시험의 조건에 맞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식약처 승인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즉 주치의와 암 환자는 이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먼저 의사결정을 한 후 어떤 암에 어떤 약의 조합을 쓸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진 종양내과 의사가 당연히 가이드를 해드려야겠지만 설명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일에는 환자도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약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이지 법적인 설명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어렵죠. 현대의 의사-환자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자 스스로가 원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너무 어렵고 그저 전적으로 주치의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며 알아서 그냥 낫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자살 생존자들입니다. 삶의 다른 문제들은 뭐 쉬웠나요? 우리 각자의 정답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에 또 현실을 제대로 마주해야 잘 대응할 수 있으니 우리 같이 힘을 내 봅시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바랍니다.